안녕하세요. 빌리브인 형사전문 정예린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폭력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충격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신고를 했는데 가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 조치 없음 처분이 나오거나 적절한 징계 처분이 나오지 않으면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피해 신고를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학교 폭력 피해 징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보실 때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기운이 없고 말수가 줄어든 경우,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퇴나 결석을 하는 경우, 전학을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몸에 상처나 멍자국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또는 노트나 SNS 등에 죽고 싶다 또는 죽어라 등과 같은 절망감이나 복수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학교 생활 중에 모둠 활동, 학급 내 활동,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친구들이 험담이나 지나친 장난을 하는데도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 옷이나 가방이 손상되고 준비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유독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거나 그때마다 불안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채팅방을 나갔는데도 다시 채팅방으로 초대해서 모함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경우, 갑자기 많은 액수의 용돈을 요구하는 경우나 휴대전화 등 온라인 기기의 사용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경우, 또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SNS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우리 학생 또는 내 친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혹시 학교 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도와주세요. 학교 폭력 피해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사실 피해 신고서는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인데 이것을 초기에 작성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내 자녀의 학폭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자녀에게 사안을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실 텐데요. 말로만 하지 않고 글로 작성해 봐야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6화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순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 학생 이름, 학년, 반, 성별을 씁니다. 그 다음은 누가 가해 행위를 했는지, 주된 행위자와 가담자 등을 모두 적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날짜나 시간 등은 최대한 특정해서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0일 점심시간이라고 쓰시거나 또는 2025년 3월 학기가 시작된 후에 매 미술시간마다 총 몇 회와 같이 적습니다. 어디서는 교실, 화장실, 몇 학년 몇 반 복도 앞,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앙 계단, 학교 밖에 있는 AA PC방 등과 같이 적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해 행위를 했는지는 폭력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의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동시에 했는지 각각의 행위자별로 적습니다. 왜와 관련하여서는 예를 들어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등과 같이 적으면 됩니다. 그 외에도 목격한 학생의 이름을 적고 피해 학생의 현재 기분이나 상태, 피해 학생 자신이 필요한 조치나 도움, 가해 학생에 대해 원하는 조치 등을 기재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우선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그 외에 피해가 발생한 곳에 CCTV가 있다면 CCTV를 확보해 주세요. CCTV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것은 일주일 내외에서부터 아무리 길어도 1개월 내지 몇 개월 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셔야 됩니다. 피해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또는 녹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고 SNS 대화 내용은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 진술을 미리 받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격자도 미성년자이므로 그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거 수집을 마치셨으면 초기에 작성하셨던 피해신고서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완성합니다. 작성 완료한 피해신고서와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징후와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보호를 받고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심의 절차 역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에 의해 처분을 내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그 상처와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차분히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